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기술과정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기술, 제조기술 단원 정리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의 영양과 식생활 부분 과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식물과 동물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은 태양 에너지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적정한 물과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반면에 동물을 보겠습니다. 동물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각종 채소라든가 과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만든 식물에서 만든 이러한 광합성 에너지물의 결과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는 고기라든가 육식, 동물 이런 것들을 섭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다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 자연으로부터 광합성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음식물을 통해서 반드시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시키고 이걸 우리 몸에서 흡수시켜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영양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양이라는 의미는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고 섭취한 이것들이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되고 다시 이 흡수된 이런 것들이 피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다시 각각의 세포에서 쓰일 수 있도록 이용되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가 영양이라 부르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섭취 음식물을 통해서 먹음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러한 영양소들을 이러한 영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을 영양소라고 하고요. 이러한 영양소가 식품 속에서 들어가 있어서 식품을 통해서 반드시 먹어주고 이것들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른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야 될 이런 내용들은 우리 어떠한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병이라든가 어떤 결핍 증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로부터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가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청소년의 영양과 식생활. 첫 번째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이라는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 건강하다는 것은 몸에 근육이 많고 어디 아프지 않고 이런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체적으로 아까처럼 근육이 많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몸에 질병이 없다. 어떤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 다음 마음이 즐겁고 스트레스가 없다.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정신적 건강이겠죠. 모든 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걱정, 스트레스 이거로부터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즐겁고 스트레스 받는 이러한 상태, 이것도 두 번째 건강의 조건에 들어가겠죠. 세 번째,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 사회적 건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체적 건강. 신체적 건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 밑에 요소들이 있죠. 다음에 이것들 여러 가지 활동량들을 우리 몸에서 또 일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운동. 이것도 꼭 필요한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것도 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북한 아동의 모습이랍니다.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볼 수 없겠죠. 지금 뭔가 영양소가 불균형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뭔가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영양실조인 부분이고요. 이것도 건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예, 북한 아동에서 좀 전에 봤듯이 영양소가 결핍되면 몸에 이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몸속에서 너무 많은 활동량이 적거나 이래서 남은 이러한 영양소들이 우리 몸속에 또 다른 이렇게 비만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되는데요. 이것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이라고 이렇게 부를 만큼 비만도 비만인 이러한 체형도 우리가 건강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가 활동량보다 더 공급되는 에너지가 활동량보다 더 많아서 우리 몸속에 일정한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는 비만의 형태는 그다지 좋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활동량을 더 늘려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이런 운동의
운동의 활동은 자, 정신적인 건강 아니라 사회적인 이러한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자,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자, 꾸준한 자기 관리가 꼭 필요한 이유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이죠. 자, 같은 생각을 해더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자, 하나의 현상들을 뭔가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지는데요.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것들도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만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대인관계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으로 건강하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는 동물은 다른 음식물을 섭취해서 우리 몸속에서 소화 흡수시키고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영양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자, 영양소는 그때 우리가 쓰이는 여러 가지 식품 속에 있는 성분들을 영양소라고 합니다. 자, 이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이제 가까이 기능을 하는데요. 이러한 모든 영양소, 자, 5대 영양소, 물까지 포함한 6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이러한 식사를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 어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사회적인 이런 건강의 밑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균형 잡힌 식사에서 뭔가 영양이 불균형이 이렇게 일어나면 영양 결핍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요. 자, 아까처럼 북한 어린이들 봤지요. 그랑 비슷합니다. 또는 자,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적어서 자, 공급된 영양이 너무 과잉일 경우에는 아까처럼 비만, 자, 심장병, 암, 뇌졸중 등 만성 질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건강의 의미였죠. 자, 건강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건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사회적 건강이 그 세 가지였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신체적 건강. 자, 신체적인 건강은 우리 몸에서 뭔가 에너지를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음식물의 적절한 섭취가 필요한 거죠. 자, 그때 쓰이는 걸 영양소라고 했고, 요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되는 이것들을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라고 표현합니다. 5대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이러한 식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또한 자, 적정한 운동, 자,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서 자,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신적인 건강, 뭔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다음 사회적 건강은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걸 얘기하겠죠. 자, 첫 번째 그 중에서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자, 이러한 식사를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라고 부릅니다. 균형,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5대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사를 얘기하고요. 자, 그 안에 영양소, 우리 몸에 유용하게 쓰이는 식품 속의 성분, 자, 영양의 의미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기는 다른 시기와 다르게 성장 급등, 자, 키라든가 몸무게가 갑작스럽게 자, 성장하고 다음 자, 2차 성징이 일어납니다. 2차 성적 성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시기와 다르게 자, 여러 가지 필요한 영양소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런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자, 영양소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자, 5대 영양소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다 물을 포함해서 6대 영양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은 에너지. 자, 영양소의 기능 3가지입니다. 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한다. 첫 번째, 에너지 공급. 또 하나, 우리 몸의 신체를 조직한다. 또 하나, 다른 어떤 역할을 할 때 이것들을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 이런 것들을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3가지 기능들을 영양소가 합니다. 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중에서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3가지가 담당합니다.
자, 다음 우리 몸에서 이제 신체를 조직한다. 우리 몸의 어떤 각각의 조직을 담당한다는 얘기인데요. 자, 가장 많은 성분 무엇일까요? 우리 몸에서 체중의 자, 3분의 2, 약 3분의 2, 66%가 자,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물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자, 단백질, 고기겠죠. 우리 어떤 근육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자, 단백질이 16%로 두 번째 많습니다. 그 다음이 지방도 상당히 많죠. 자, 무기질, 비타민.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체 조직을 구성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게는 자, 생리기능은 세 가지가 조절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비타민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요. 비타민, 무기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단백질은 소화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된 호르몬 이런 것들이 성분이기 때문에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는 다른 시기랑 다르게 성장 급당이 일어나고요. 자, 키라든가 몸무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어떤 성적 성숙이 또 일어납니다. 활동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데요. 자, 덩치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활동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돼요. 따라서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의 자, 필요량이 훨씬 더 증가되고요. 다음 골격이 자, 성장되기 위해서는 자, 골격을 이루는 주된 성분 칼슘이겠네요. 혈액을 자,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자, 철 성분, 헤모글로빈 성분이죠. 자, 이런 성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무기질도 자, 청소년이기 때문에 많은 필요가 더 필요하고요. 다음 신체 조직, 자, 키가 큰다는 얘기는 뭔가 다른 자, 고기라든가 근육, 각각 뭐 조직들, 자, 이런 것들이 더 크기가 더 커져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단백질이겠죠. 단백질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자, 다음에 다른 어떤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뭔가 도와주는 기능, 자, 비타민, 무기질이겠죠. 비타민 이런 것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힘. 자, 단위는 킬로칼로리를 쓰고 있고요. 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중학생은 남자는 2,500kcal, 여자는 2,000kcal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자, 생명을 유지하고 뭔가 활동할 때 필요한 열량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처럼 직접적인 우리가 활동 에너지, 의식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 쓰이는 자, 활동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 이건 의식적인 어떤 우리가 근육 활동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의식적인 근육 활동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자,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뭔가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걸 기초대사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어떤 활동이 있냐면 자, 숨을 쉰다든가 심장 박동을 한다든가 다음 혈액순환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의지와 자,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때도 많은 에너지가 쓰입니다. 이게 기초대사 에너지입니다. 근육량이 더 많은 사람들은 이 기초대사 에너지가 더 많이 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일정한 양을 먹고도 우리 몸에서 더 활동량이 더 많이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가 자, 식사성 열발생 에너지인데요.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 이때 자, 이용되는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쓰이는 에너지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자, 물론 활동 에너지가 제일 많이 쓰이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서 자,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에너지 균형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섭취한 거와 다음에 그 안에서 소비한 양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이때를 우리가 에너지 균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부족하면 적절한 성장이 일어나지 못하겠죠. 자, 성장이 부진해지거나 너무 과다하다. 우리 몸에 뭔가 저장되겠네요. 비만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고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를 공급한다. 자, 에너지를 공급하는 영양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뭐가 있었죠?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오직 세 가지입니다. 자, 뒤에다 나오게 되는데 또 하나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자, 이거는 1g당 4kcal. 자, 단백질 4kcal, 지방 9kcal. 자, 다음 신체 조직을 구성한다.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거 뭐였죠? 자, 피입니다. 피 우리 몸의 66% 차지했습니다. 자, 그래서 피의 주된 성분 물이고요. 물. 자, 그 다음 많았던 게 뭐죠? 자, 16% 단백질이죠. 단백질. 다음 지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방.
다음 골격이라든가 이런 뼈 성분들, 무기질. 자,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고요. 탄수화물은 아주 극히 미량 정도 있습니다. 포도당 형태로 존재하는 거니까요. 다음 생리기능을 조절한다. 생리기능은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들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얘기해 줍니다. 자, 생리기능은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자, 비타민이죠. 비타민. 다음 무기질. 자, 비타민, 무기질.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주된 영양소고요. 다음 호르몬과 효소. 자, 이런 것들의 성분인 단백질도 생리기능을 조절합니다. 자, 다음 생리기능 조절, 물이겠죠? 물. 자, 다음 에너지 의미. 우리가 생명활동을 하고 뭔가 유지할 때 필요한 이때 쓰이는 열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자, 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활동 에너지죠. 활동 에너지. 의미 한번 적겠습니다. 어떤 거예요? 자,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의식적인 근육 활동. 의식적인 근육 활동. 자,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걷는다든가, 뛴다든가, 걷기, 뭐, 뛰기, 달리기.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작업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자, 기초대사 에너지. 자,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우리 몸에서 생명활동을 위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형태들을 얘기합니다. 자, 자, 이렇게 적을게요. 기본적인, 자, 생명활동을 유지할 때 쓰이는 에너지. 자, 기본적인 생명활동 유지. 자, 뭐뭐 있을까요? 자, 심장박동, 숨 쉬는 거 있겠죠? 호흡. 다음 심장박동. 다음 몸에서 또, 자, 혈액순환. 심장이죠? 혈액순환. 자, 이런 것들이 얘기되겠고, 다음 식사성 열 발생 에너지. 자, 식사를 하고 우리 몸에 또 흡수되고 이용되기 위해서는 자, 소화가 계속 장이 움직여야 되겠고, 간에서 자, 소화 효소들이 또 분비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때도 많은 에너지가 또 쓰입니다. 식사성 열 발생 에너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음식의 소화 흡수. 자, 이동, 저장. 자, 이런 모든 음식물이 흡수돼서 우리 몸속에서 이동하고 뭔가 저장되는, 남는 것들 저장되는 이러한 형태들을 식사성 열 발생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청소년기 때 필요량이 증가되는 영양소. 자, 성장급 등 활동량이 증가된다. 자, 에너지 많이 필요하겠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자, 활동량이 증가되니까 탄수화물, 자, 지방, 단백질, 자, 증가. 다음 골격 성장, 혈액량이 증가된다. 자, 골격을 이루는 성분은 뭐예요? 칼슘이겠죠. 칼슘. CA. 자, CA. 다음 혈액량 안에 자, 헤모글로빈, 철 성분이겠네요. 철. 자, 이런 것들을 무기질이라고 그러죠. 무기질. 자, 신체 조직의 성장과 발달. 자, 신체 조직을 이룬다. 자, 단백질이겠네요. 자, 청소년기는 이렇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다른 시기와 다르게 자, 왕성한 여러 가지 활동들, 다음에 일단 신체가 자, 성장 급등 시기예요. 굉장히 많이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모든 것들은 음식물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5대 영양소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하고 어떤 음식에 포함되어 있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1g당 4kcal. 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세 가지 있었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서 자, 커다란 덩어리입니다. 우리 몸에서 흡수되려면 가장 작은 덩어리로 분해되어야 되겠네요. 자, 단당류, 이당류 이런 걸로 불리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되거든요. 자, 포도에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포도당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쓰고 남았다. 어떻게 돼요? 다시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해 줍니다. 자, 일반적으로 복부부터 이렇게 지방이 저장되기 시작하죠. 자, 그중에서 이것도 하나 기억할게요. 우리 뇌 활동, 학생이기 때문에 원활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뇌에 에너지가 공급해 줘야 되는데요. 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오직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만 쓰이더라? 포도당,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쓰이더라.
자, 그래서 아침밥을 안 먹고 왔습니다. 아침 결식이라고 하는데요. 아침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원활한 집중이라든가 뇌 활동이 제대로 안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안 먹었으니까 어떤 활동할 때 쓰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뇌 활동에 자, 반드시 아침밥, 우리 한국 사람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공급된 에너지 어떤 형태로 볼게요. 자,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녹말식품, 녹말의 형태로 이렇게 되고요. 자, 곡류, 쌀, 자, 보리, 뭐 콩, 감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감자류, 빵, 떡, 국수 이런 형태로 우리 몸에서 흡수됩니다. 자, 또 하나가요. 이거보다 더 작은 형태인데요. 당식품이 있습니다. 자, 녹말식품은 더 큰 덩어리고요. 당식품은 더 이당류, 이런 단당 이런 형태입니다. 자, 먹으면 우리 몸에 더 빨리 흡수되거든요. 자, 녹말식품은 덩어리가 더 커서 일반적으로 물에 녹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식품들은 일반적으로 또 물에 잘 녹기도 하죠. 자, 설탕, 꿀, 초콜릿, 사탕, 엿잼. 자, 크기가 더 작아서 우리 몸에 더 빨리 흡수될 수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에서 기억할 거, 자, 하나 보겠습니다. 식이섬유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식이섬유소, 뭐 섬유질이라고도 부르고요. 식이섬유라고도 부르고, 자, 미에로 파이버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어떤 음식물에 일단 많이 들어있나 볼게요. 자, 우리가 먹는 과일, 채소. 자, 채소의 뭐 주된 성분이죠. 채소, 과일. 자, 채소의 모양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는 이것들이 섬유질로 얽혀서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에 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현미입니다. 현미에도 자, 많이 들어있고요. 자, 이거는 뭐 해조류 정도 되겠네요. 해조류. 그림이 잘 안 보이네요. 자, 그런데 얘네는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얘네는 자, 물을 굉장히 많이 흡수해요. 물을 흡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요만큼 흡수. 자,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었다면 얘의 부피가 이렇게 팽창돼요. 자, 그런데 얘는 우리 몸에서 흡수되지 못합니다. 흡수되지 못하는 대신 어떻게 돼요? 배가 뭔가 불러지겠죠? 포만감을 줍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얼마 먹지 않아도 뭔가 포만감을 느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겠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처럼 부피가 팽창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렇죠. 얘가 원활한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자, 원활한 장 운동을 도와가지고 변비를 예방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줘요. 자, 우리 먹는 자, 미에로 파이버, FIBR, 파이버가 식이섬유소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수화물. 자, 에너지를 내줍니다. 1g당 9kcal, 아닙니다. 4kcal. 자, 다음, 분해되는 형태, 가장 작은 형태, 포도당으로 분해돼서 우리 몸에 흡수된다. 자, 그래서, 자, 다음에 이것들이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하고. 자, 남은 포도당은 또 어떻게 돼요? 자, 이거는 지방으로 바퀴에서 몸속에 쌓이게 되겠죠. 간과 근육에는 저장되어 있다가 활동할 때, 자, 근육에 저장되어 있다가 뭔가 힘을 낼 때 활동 에너지로서 쓰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존재하는 식품에는 자, 녹말식품이 있겠고 또 하나가 당식품이 있습니다. 자, 녹말식품은 더 덩어리가 큰 거예요. 일반적으로 물에 녹지 않겠죠. 당식품은 자, 덩어리가 작아서 물에 녹습니다. 자, 섭취가 더 훨씬 더 빠르죠. 그래, 당식품. 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체내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지만 장의 운동을 도와서 변비를 예방한다. 변비를 예방한다. 뭐죠? 자, 식이섬유소죠. 식이섬유소. 자, 주로 들어있는 거. 자, 잡곡, 해조류. 자, 이런 것들이 있네. 자, 있으니까. 자, 앞에는 뭐겠어요? 자, 앞에는 채소류, 과일류겠죠? 채소류, 과일류. 자, 이런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도당 하나 더 기억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람이 힘이 떨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자, 뭔가 영양소가 부족하대요. 일시적으로 뭔가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맞는 수액이 있습니다. 자, 수액에서 우리 몸속에 혈관에다 직접 이렇게 자, 주사바늘을 꽂아서 하는 거 있죠? 요 수액의 주된 성분이 포도당이죠. 포도당.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혈관에다가 직접 자, 투입해가지고 바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시간 정도 포도당 맞고 나면, 수액 맞고 나면, 자, 금방 기력이 회복되긴 하죠. 네, 다음으로 지방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자, 에너지를 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내네요.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농축된 에너지원이라고 해요. 자, 탄수화물 4kcal, 단백질 4kcal, 지방은 9kcal. 같은 무게일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자, 다음 우리 몸속에서 또 많이 조장되는 존재하는 형태가 복부입니다. 자, 내장기관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심장이라든가 간 이런 것들이 내장기관을 보호하고 자, 체온을 유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다음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 자, 지용성 비타민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지용성 비타민은 비타민 A, 비타민 D를 얘기하는데요. A와 D, 지용성 기름에 녹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흡수를 원활하게 하려면 지방을 같이 먹어줘야 되겠어요. 샐러드인가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우리가 마요네즈랑 같이 찍어 먹으면 흡수가 더 잘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방이 들어가 있으면 음식의 맛이 좋아져요. 자, 고기에 자, 마블링이 낀 고기 굉장히 맛있죠. 음식의 맛을 좋게 하고 음식을 부드럽게 해준다. 자, 지방에 또 흡수되는 형태 보겠습니다. 가장 작은 형태 지방산, 자, 글리세릴로 분해돼서 우리 몸에 흡수된다. 과잉 섭취하면 비만으로 이어진다. 지방으로 일반으로 탄수화물도 나중에 저장될 때는 지방으로 이렇게 저장됩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돼지고기 땡땡살. 자, 이거는 아마 항정살인 것 같아요. 자, 고기 맛이 어때요? 자,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지방과 살코기가 이렇게 같이 보이는데요. 지방과 같이 있으면 음식의 풍미를 좋게 하는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동물성 기름은 자, 또 하나 유의해서 잘 봐요.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녹게 되죠. 자, 지방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정리하면서 자, 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이렇게 분해되는데요. 이 지방산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자,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 지방산으로 나뉘는데요. 불포화 지방산을 우리가 식물성 지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식물성 지방. 자, 포화 지방산을 동물성 지방. 선생님 빨리 쓸게요. 자, 식물성 지방은 우리가 어떤 식물에서 대부분 추출합니다. 참기름, 들기름,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추출해서 먹고 있고요.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 동물성 지방은 자, 돼지고기 삼겹살, 자, 맛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돼요. 자, 우리 몸속에서 많이 섭취했을 때는 이게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뭐든지 적절히 섭취하면 괜찮아요. 자, 비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성질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비만으로 나타나는 이런 환자들한테 뭔가 나중에 발병할 수 있다 이라고 불렀어요. 대로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합니다. 자, 다음 필수지방산. 자, 앞에 필수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는 전부 다 우리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만 섭취해야 되는 걸 우리가 필수라고 부릅니다. 단백질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자, 콜레스테롤은 세포막 형성과 성호르몬 합성에 쓰이는 어떤 그런 성분이 있어요.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 중에서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나뉜다고 합니다. 아까 이미 자, 만성 질환이라고 했어요. 동맥경화, 심장병 이런 것들 이렇게 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다음 그림에서 볼게요. 자, 이렇게 혈관입니다.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자, 나쁜 콜레스테롤들이 이렇게 혈관벽에 쌓이게 돼 가지고 자, 원활한 피의 흐름을, 혈액의 흐름을 방해해 줘서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자,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HDL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HDL 콜레스테롤이 LDL 콜레스테롤을 얘들을 청소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아까 동물성 지방은 일반적으로 자, 고체 형태로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했죠. 자, 고체로 존재하면은 우리가 들고 다니거나 또는 형태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역할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액체로 존재하면 뭔가 담아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고 그렇죠. 자, 따라서 자,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이
고체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가 고체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음식물의 형태를 유지한다든가 아까처럼 보관이라든가 이동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액체를 고체로 이렇게 바꿔서 많이 사용해요. 자, 이렇게 하다 이때 생기는 이런 거를 우리가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스. 자, 쇼트닝, 마가린.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포화지방산, 동물성 지방산처럼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을 유발하는 이러한 역할을 있습니다. 자, 쇼트닝, 제거 제빵할 때 뭐 튀기거나 이렇게 할 때 쓰이고요. 자, 마가린. 자, 과자 봤습니다. 오감이거든요. 이 안에 봤더니 이렇게 써있네요. 콜레스테롤 들어있고 트랜스 지방 얼마 미만. 자, 지방 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g당 9kcal 에너지를 낸다. 자, 탄수화물 지방 4kcal 했습니다. 같이 기억해주고. 자, 지방의 기능, 자, 내장기관을 보호한다. 자, 우리 복부 여기에 많이 있어가지고 사이사이 지방이 자, 내장기관을 이렇게 보호하고요. 다음 체온 유지. 다음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다.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비타민 D네요. 자, 체내의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된다. 자, 이 지방산에 따라 가지고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 다른 말로 자,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다음 체내에서 형성되지 않아서 자, 반드시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 이거는 자, 필수 지방산. 자, 단백질에서도 필수 아미노산 이런 거 나옵니다. 반드시 우리 몸에서 얘들을 먹었을 때 그렇게 합성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물로만 섭취해줘야 되는 이런 지방산을 얘기합니다. 자, 식물성 지방과 다음 등푸른 생선에 많다. 자, 등푸른 생선 뭐 있어요? 고등어네요. 고등어. 자, 세포막 생성과 성호르몬 합성에 쓰면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걸 콜레스테롤. 자, 함식품 보겠습니다. 자, 식물성 지방과 동물성 지방이 있다고 했어요. 자, 식물성 지방, 뭐,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뭐, 견과류, 자, 이런 것도 해당되고요. 다음, 동물성 지방은, 자, 뭐, 버터, 돼지비계, 자, 쇠기름,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자, 이렇게 자, 동물성 지방하고 식물성 지방을 비교하면 식물성 지방이 더 우리 몸의 인체에 더 유익한 기름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는 자, 액체로 존재해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니까 어떤 형체를 유지하거나 또는 보관, 이동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했어요? 자, 액체를 식물성 지방을 자, 고체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걸 우리가 발생하는 지방산을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성 지방처럼 어떻게 자, 어떤 심장병이라든가 고혈압, 동맥경화, 자, 다 비슷한 병, 동맥경화, 뭐 고혈압, 이런 전부 다 만성질환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자, 함유된 식품으로는 자, 쇼트닝이라는 게 있었고요. 쇼트닝. 자, 마가린. 자, 쇼트닝 이런 것들은 과자 이런 거 튀길 때 많이 쓰입니다. 자, 이럴 때 발생되는 우리 몸에 또 해로운 동물성 지방산과 같이 해로운 이런 것들이 자, 식물성 지방이 동물성 지방으로 식물성 지방을 고체로 만들 때 발생되는 이런 것들을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하고 동물성 지방산과 같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심장병,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단백질 보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자, 일단 단백질의 기능은 자, 신체 조직을 구성한다. 자, 우리 몸의 근육, 내장, 머리, 머리카락, 혈액 이런 것들을 하고요. 자, 우리 몸에서 대략 한 16% 물 다음 혈액 다음 두 번째 많은 성분이었습니다. 자, 효소와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다. 자, 그래서 얘들은 자,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 자, 생리 기능 조절. 영양소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신체 조직을 구성한다. 세 번째가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거였습니다. 자, 단백질은 이렇게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 피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이런 성분이고요. 다음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이런 자, 성분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아까처럼 에너지를 낼 때 자, 단백질은
영양소의 기능 세 가지를 다 하는 거죠. 자, 1g당 4kcal 에너지를 낸다. 다음 우리 몸에 흡수될 때는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이렇게 분해돼서 흡수된다. 자, 들어있는 거 보겠습니다. 단백질은 자, 일반적으로 육류, 고기에 들어있죠.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닭고기, 계란, 자, 생선, 뭐 소고기네요. 다음, 자, 이거는 자, 나머지들은 대부분이 다 동물성입니다. 자, 이거는 식물성이네요. 자,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뭐예요? 콩이죠, 콩. 자, 콩으로 만든 두부네요. 자, 물론 동물성 단백질처럼 더 좋은 단백질이라고 볼 수 없지만, 자, 식물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필수 아미노산, 생명유지와 성장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이다.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된다. 자, 동물성 식품과 콩류에 많이 들어있다. 자,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부릅니다. 콩입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 이런 것들도 자, 같은 우리가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자, 뭐 돈이 부족하다든가 뭐 경제적 이유로 자, 소고기를 못 먹는다, 닭고기를 못 먹는다 이런 경우 충분히 이걸 보충할 수 있는 대체 식품으로서 두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백질, 자, 근육, 머리카락, 손톱 이런 것들을 자, 기능, 영양소의 기능이죠. 신체 조직을 구성한다. 다음 효소와 호르몬의 성분이다. 호르몬. 자, 그래서 이거는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이런 역할이죠. 생리 기능 조절. 자,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 부족할 때, 자, 1g당 4kcal의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자, 여러 종류의, 자, 가장 작은 형태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흡수된다. 자, 생명 유지와 성장이 꼭 필요하다. 이걸 필수라고 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자, 어디에 주로 들어있냐면, 자, 동물성 식품, 콩류에 많이 들어있다. 자, 함유식품 보겠습니다. 함유식품은요, 자, 어디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있죠? 육류에 들어있죠? 육류. 자, 또 하나, 어디? 자, 생선류. 다음, 달걀, 계란이죠? 자, 동물이 만들어낸 또, 이런 거, 여태까지는 동물성이고요. 다음, 이제 식물에서 한 거, 콩류죠? 콩류. 자, 콩류, 두부. 자, 이런 뒤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딱 나갑니다. 다음, 비타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비타민, 밑에 3페이지 먼저 보면 되겠네요. 자, 비타민의 역할. 자, 비타민은, 넌 나의 비타민, 이런 겁니다. 뭔가 도움을 주는 다른 역할, 자, 어떤 삶의 활력소를 주거나 이런 때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부르죠. 자, 어떻게 되냐면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 비타민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자, 지방에서도 나왔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다. 기름에 녹는 비타민을 얘기하는데요. 비타민 A와 비타민 D가 해당되겠고, 자, 수용성 비타민 우리가 먹는 일반적으로 영양제의 주된 성분입니다. 영양제 먹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오줌이 노랗게 나오죠. 자,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물에 녹아서 혈액에 녹아서 그대로 이렇게 자, 사용하고 남은 과도하게 사용한 거는 대부분 이렇게 오줌으로 이렇게 배출됩니다. 비타민 B군, 비타민 C. 자, 비타민은 생리 기능을 조절해 주는데요. 얘네는 우리 몸에 아주 미량 필요해요. 그런데 부족하면 어떻게 되더라? 결핍증이 발생되더라. 자, 그래서 얘들은 비타민에서는 결핍증, 기능과 다음 결핍증도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과일 샐러드입니다. 과일 샐러드인데요. 샐러드를 이렇게 마요네즈에 묻혀서 이렇게 먹으면 또 맛있습니다. 자, 마요네즈 이렇게 묻혀놨다. 마요네즈는 저 기름 덩어리죠. 자, 계란 노른자하고 거기다가 기름, 자, 만드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자, 기름하고 팍 저어주면 이 마요네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거기다가 식초 좀 첨가해주면 지금과 우리가 판매하는 똑같은 마요네즈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과일을 자, 샐러드 마요네즈에 찍어서 이렇게 먹고 나면 아까처럼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가 용이하게 됩니다.
자,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와 비타민 D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 비타민 A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A, 자, A를 옆으로 한번 이렇게 그리면, 자, 생김새가, 자, 이모티콘, 자, 눈이죠, 눈과 관계 있습니다. 자, 비타민 A는 자, 시력을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이 있고요. 자, 다음 피부 건강. 자, 우리 홈쇼핑에서 보면 비타민 A 세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또는 레티놀 피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바르는 여러 가지 그 화장품 이런 것들이 주된 성분이 비타민 A입니다. 자,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다음 성장을 촉진해 줍니다. 자,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 밤에 앞을 잘 안 보이는 이런 증상입니다. 비타민 A는 야맹증. 자, 들어있는 성분 함유식품 보겠습니다. 간, 우유, 달걀, 생선, 녹황색 채소. 외우기 힘들 것 같네요. 자,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하고 보겠습니다.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비타민 D 보겠습니다. 비타민 D. 자, D 생김새 D. 자, 구부러져 있죠? 자, 얘는 구부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와 관계있냐면 뼈와 관계 있습니다. 칼슘의 흡수를 도와요. 자, 비타민 D는 그래서 우리 칼슘, 이빨, 뼈 튼튼하게 해줍니다. 부족하면 칼슘이 부족할 때 이 증상과 동일하겠네요. 구루병, 골연화증. 자, 구루병 아까처럼 이렇게 구분. 자,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D자로 자, 구분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이걸 구루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음 얘는 어디에 있냐면요.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자, 이것도 하나 기억할게요. 버섯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버섯. 자, 그런데 비타민 D는 우리가 인간이 음식물 섭취하지 않아도 햇빛에서 일광욕 이런 걸 치면 만들어집니다. 저쪽 유럽 사람들이 햇빛 찌면은 일광욕 하는 이유가 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이런 이유라고 해요. 그래서 실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햇빛을 많이 쬐서 비타민 D 합성하는 것 이런 형태도 중요합니다. 자, 위에 구루병이에요. 자, 구루병 뼈가 이렇게 굽었죠. D 여기에 기억하겠습니다. 자, 골다공증 정상적인 뼈입니다. 근데 이 사이사이가 다 빵꾸 났죠. 자, 그래서 뼈가 으스러지는 이러한 병이 골다공증입니다. 여성들 갱년기 이후에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자, 다음으로 수용성 비타민 보겠습니다. 비타민 자, B군, B1, B2가 있고요. 비타민 C. 자, 이런 것들이 수용성 비타민이거든요. 자, 비타민 B1, B군 역할이 비슷합니다. 에너지 대사를 도와요. 다른 에너지 흡수를 도와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타민 B1은 부족하게 되면 각기병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각기병, 각자는 각선미 할 때 각이에요. 다리 각자입니다. 자, 다리를 꾹 눌렀는데 뭔가 튀어나오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이런 자, 일반적으로 딱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자, 탄성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튀어나오지 않는 이런 다리에 있는 병, 결국 걷지 못하게 되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걸 각기병이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B1이 부족할 때 생깁니다. 자, 돼지고기 현미에 많이 있다. 돼지고기 현미 이것도 기억할게요.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각기병에 걸린 환자인데요. 이렇게 걷지 못하는 눌렀는데 튀어나오지 않는 자, 이런 병을 각기병이라고 합니다. 걷지 못하는 병이에요. 비타민 B1이 부족할 때 생깁니다. 다음 B2. 자, 리보플라빈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기억 못해도 되는데요. 일단 비타민 B2. 자, 얘도 비타민 B군은 똑같습니다. 에너지 대사를 도와요. 다른 에너지 흡수를 돕고. 자, 비타민 B2가 부족하면 우리가 피곤할 때 많이 생기는 병이에요. 자, 에너지 대사를 돕는다. 자, 부족하니까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혀설자, 혓바닥에 뭔가 하얗게 혓바늘 눕는다라고 나오는데요. 설염, 혓바닥, 다음 입술염, 구내염, 자,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염, 자, 입바늘 눕는 거 있죠? 자, 다음 여기, 자, 구순구각염, 자, 순위 입술이라든가 이런 데 이렇게 생긴다. 다음 구내염 안에 생긴다. 자, 다음 비타민 C. 자, 비타민 C는 자, 피부 결합 조직을 형성해주는 이때 쓰이는 됩니다. 세포와 세포를 붙여주는 콜라겐을 합성해준다. 자, 결국 뭐냐면 상처를 잘 낫게 도와주거나 어디가 찢어지거나 이러면은 이것들이 잘 붙도록 도와주고요. 다음 철 흡수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도 합니다.
다음 항산화작용. 자, 항산화작용. 자, 어떤 면역 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자, 얘네가 부족하면 괴혈병에 걸리는데요. 자, 비타민 C, 레모나, 선생님은 레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귤 이런 성분에 많이 들어 있고요. 비타민 C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예전에 콜럼버스가 자 신대륙을 가다가 선원들이 이유 없이 영양을 충분히 공급했는데 불구하고 막 이빨이 문드러지는 이런 병에 걸렸어요. 그런 병의 원인이 괴혈병이었습니다. 자, 비타민 C라는 과일 안에 그냥 들어있는 아주 과일만 적절히 섭취해서도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병이었는데요. 이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자, PC 콜라겐. 자, 먹는 피부 건강으로 해가지고 아까처럼 비타민 A, 이것도 피부 건강이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C, 결합 조직, 우리 피부와 피부를 연결해주는 결합 조직, 콜라겐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런 걸 붙여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괴혈병은 잇몸이 내려앉습니다. 완전히 이빨이 다 빠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비타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름에 녹는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다음 물에 녹는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이렇게 불러요. 자, 비타민 A, A 비타민에서는 기능하고 다음 부족할 때 생기는 결핍증 위주로 잘 보기 바랍니다. 자, 비타민 A, A 눈이죠, 눈. 자, 눈과 관계 있습니다. 기능 세 가지 기억할게요. 자, 성장 촉진. 다음 눈과 관계 있습니다. 시력 보호, 다음 피부 건강, 비타민 A 세럼 이런 거에서 홈쇼핑에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자, 바르는 거 있어요. 자, 얘들은 비타민 A가 부족하다, 야맹증. 자, 다음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비타민 D네요. 비타민 D. 자, D 어떻게 생겼어요? 굽었죠? 뼈의 역할을 뭔가 해줍니다. 칼슘이 부족할 때 생기는 병, 구루병. 자, 비타민 다리가 이렇게 D자 모양으로 굽었다, 구루병. 자, 간, 생선, 버섯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비타민 B1. 자, B1. 자, B1, B2. 자, 비타민 B1, B2. 자, 얘네는 전부 다 에너지 대사를 도와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얘들의 흡수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비타민 B1, 피로, 식욕 부진. 자, 부족하면 B1, 다리 눌러 안 튀어나오는 병, 각기병에 걸립니다. 자, 들어있는 함유식품 계세요. 돼지고기. 자, 돼지고기 일반적으로 단백질인데, 돼지고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피곤할 때 먹으면 피로가 확 풀리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현미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고요. 자, 다음 비타민 B2, B1과의 역할은 동일합니다. 자, 얘들은 아까 얘기처럼 비타민 B9는 다 비슷해요. 피곤할 때 우리 생기는 거. 자, 어디? 입술에. 자, 서렴, 혓바늘 쏟았다. 자, 입술에 구순구각염, 구내염. 자, 입안에 생기는 이러한 것들이 생기고요. 자, 다음 비타민 C. 자, 상처 치유. 자, 다음에 철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철의 흡수. 자, 다음 비타민 C. 얘네가 부족한 거. 자, 괴혈병이었습니다. 콜럼버스 기억할게요. 자, 비타민 C, 레모나. 우리 레모나라고 이렇게 먹는 있었죠? 자, 레몬.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질입니다. 무기질은 크게 두 가지 보게 들어가겠습니다. 칼슘하고 철을 두 가지 볼게요. 자, 칼슘. 자, 칼슘은 뼈와 이빨 이거의 성분이다. 자, 부족하면은 골다공증. 자, 구멍이 뻥뻥뻥 구멍이 뚫린다. 골연화증, 골이 연해진다. 아까처럼 다리가 굽는다. 자, D자 모양으로 굴렀다. 구루병 이렇게 부르겠죠. 자, 많이 들어있는 거 어디에? 자, 맞습니다. 우유 많이 들어있어요. 우유 유제품 많이 들어있고요. 자, 다음 뼈쳐먹는 생선 뭐예요? 자, 이건 뱅어포. 뱅어포. 자, 이거는 뭐예요? 멸치지, 멸치. 칼슘의 왕 멸치. 자, 다음 철입니다. 철. 자, 철은 우리 피 속에 적혈구가 있는데 적혈구가 헤모글로빈의 성분이에요. 헤모글로빈 육에 우리가 이제 산소랑 결합해서
자, 철은 산수랑 쉽게 결합해 가지고 이 헤모글로빈이 산수를 운반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따라서 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됐어요? 자, 피가 부족해서 자, 산수가 부족하다. 빈혈 필요합니다. 자, 많이 들어있는 거 이거 기억할게요. 간, 살코기. 자, 전부 다 뭐처럼 생겼어요? 피 맛이 좀 나는 것처럼 생기죠? 간, 살코기, 녹색 채소. 자, 녹색 채소 뭐예요? 깻잎, 시금치. 자, 이런 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헤모글로빈은 자, 적혈구 안에 이제 헤모글로빈의 성분이 있는데,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결합해서 산소를 운반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족하면은, 자, 아까처럼 빈혈이라든가 피곤해지는 이런 역할을, 쉽게 피곤해집니다. 자,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칼슘, 뼈와 이빨을 구성한다. 결핍시. 자, 아까처럼, 자, 무슨 병이 있어요? 자, 골다공증, 구멍 뽕뽕. 자, 다음 골이 약해졌다. 연화증, 구루병. 자, 어디에 들어있는가? 우유,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고요. 자, 뼈채 먹는 생선, 자, 뱅어, 포, 멸치 이런 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니은, 자, 혈액 내 헤모글로빈의 성분이다. 자, 철이겠죠, 철. 자, 철은 산수랑 원래 쉽게 반응합니다. 우리 공중에 있는 산수랑 자, 쉽게 반응해서 이렇게 지금 장마철 이럴 때 보면 철이 쉽게 녹슬잖아요. 자, 철은 산수랑 결합을 엄청 잘합니다. 이 헤모글로빈이 산수랑 결합해 가지고 산수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결핍 시 빈혈 생기겠네요. 빈혈. 다음 쉽게 피로해집니다. 자, 많이 들어있는 거 이거 기억합니다. 이거 기억. 자, 뭔가 피 냄새가 조금 나게 생긴 거. 자, 뭐뭐 있을까요? 간이 있죠, 간. 다음 살코기. 자, 다음 진한 녹색 채소, 깻잎, 시금치 이런 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대 영양소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물의 기능. 자, 물의 기능 세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혈액의 주된 성분이다. 피의 우리 몸의 66%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죠. 66%. 자, 그 다음에 얘네 역할. 자, 노폐물 배출. 다음 체온 조절. 자, 20% 이상 이르면 생명이 위험하다. 자, 마지막으로 자, 물 보겠습니다. 물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뭐의 주성분이다? 자, 우리 몸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액이죠. 자, 혈액의 주성분으로 영양소를 운반한다. 자, 소변의 주성분으로. 자, 얘 역할 소변의 주성분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피 속을 돌면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자, 배출해 주겠죠? 노폐물. 자, 다음 또 더울 때 땀을 통해서 체온 조절해주는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물을 섭취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과일이라든가 채소 이런 걸 통해서 자, 물을 흡수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양소 정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자, 기억할 거 다시 한번 잠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자, 건강 의미 한번 봐줘야 되겠죠. 자,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할 때 이걸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체적 건강. 자,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했고, 자,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이걸 우리가 이제 균형적인 식사라고 했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알아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또 하나 기억할 거 이제 영양소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기능이 있었죠? 세 가지 기능. 자, 첫 번째 뭐예요? 자, 영양소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에너지 공급. 자, 또 하나 우리 몸의 신체 조직을 구성한다. 자,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또 하나가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잠깐. 자, 탄수화물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자, 기능하고 우리 몸에서 4kg 등의 에너지를 낸다. 다음에 포도당의 형태로 우리 몸에 흡수된다. 다음에 남은 것들은 지방으로 분해돼서 몸속에 쌓인다. 자, 존재하는 함유식품의 형태로서는 녹말식품, 다음 당식품으로 존재한다. 자,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는 거, 식이섬유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식이섬유.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는 안 되지만 뭔가 자, 원활한 장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변비를 예방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 자,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채소, 과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김치 안에 많이 들어 있고요. 자, 네 번째 지방 역할을 볼까요? 자, 지방은 자,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낸다. 다음 우리 몸에서 복부에 많이 존재해 가지고 뭔가 내장 기관을 보호해 주고 또 하나 체온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해준다. 다음 비타민에서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다. 자, 다음 존재하는 형태는 크게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 동물성 지방을 포화지방산, 식물성 지방산을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포화지방산은 일반적으로 고체 형태로 존재하고 우리 몸에서 그다지 좋지 못한 역할을 했어요. 자, 다음에 트랜스 지방산도 하나 기억을 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식물성 지방이 일반적으로 액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트랜스 지방산도 하나 기억할게요. 자, 얘들을 고체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걸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하고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튀길 때 많이 씁니다. 쇼트닝, 마가린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얘네는 자, 지방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 몸에 뭔가 자, 안 좋은 뭔가 심장계통, 혈액계통의 질환을 일으킵니다. 만성 질환을 일으키게 돼요. 자, 다섯 번째 단백질 보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자, 모든 영양소의 기능 세 가지 기능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6%죠. 생리 기능을 조절합니다. 효소, 호르몬 이런 것들이 성분이기 때문이죠. 자, 이 세 가지 모든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단백질은 자,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하고 다음 콩, 두부 이런 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가장 작은 단위 아미노산이라는 형태로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자, 단백질은 그다지 내용이 많지 않았죠. 다음 여섯 번째 비타민. 자, 비타민은 결핍증 위주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비타민 A, 눈이죠. 눈. 자, 눈. 비타민 A의 역할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성장 촉진. 다음 눈이니까 시력 보호. 자, 비타민 A, 레티놀, 세럼. 자, 우리 TV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피부 건강이죠. 피부 건강. 자, A가 부족하면 야맹증. 자, 결핍증 볼게요. 자, 다음 비타민. 자, B1, 비타민 D. 자,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D. 자, D는 지용성 비타민. 자, 비타민 D 9번네요. 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칼슘 부족할 때 생기는 병, 골다공증, 골영화증, 구루병. 자, 다음 비타민 B1이 부족하다. 비타민 B1, B2 얘네들은 에너지 대사를 돕습니다. 그래서 자, 비타민 B1 자, 얘는 각기병. 자, 비타민 B2 자, 피곤해요. 자, 어디 입술에 자, 혓바닥을 돕는다고 하죠. 설염, 구순 구각염. 자, 입안에 자, 생긴다 구내염. 자,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다음 비타민 C. 자, 비타민 C 항산화작용 뭔가 다음 레티놀 피부 건강 이런 것도 도움을 주고요. 자, 얘들은 결합 조직 피부와 피부를 이어주는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얘들이 부족하면 궤혈병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피부 조직이, 이빨 조직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뭉그러져 버리는 이런 병이었어요. 비타민은 이렇게 조금만, 우리 몸에 아주 조금만 필요한데, 자, 아주 미량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이렇게 결핍증의 형태로 나타나더라. 자, 마지막. 자, 7번째. 자, 다음에 뭐가 있죠? 자, 마지막 무기질이 있었습니다.
자, 무기질을 크게 두 가지 했습니다. 칼슘과 철의 기능. 자, 칼슘은 말 그대로 뼈와 이빨을 구성합니다. 부족할 때 골다공증, 골연화증. 자, 철은 자, 피 안에 있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성분이다. 자, 부족하면 빈혈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마지막으로 물의 기능. 자, 물을 우리 몸의 혈액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혈액을 구성하는 제일 많은 6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자, 노폐물.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걸러가지고 오줌, 소변의 형태, 땀의 형태로 배출하고요. 자, 다음 또 하나 기능, 더울 때 땀을 내서 체온을 조절해준다.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 크게 한 이렇게 8가지 정도, 자, 이렇게 각각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선생님이 정리했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했는데요. 남은 시간 여러분들 정리하고 문제풀이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